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방위비 재협상이 거론됐습니다.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미국이 50%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했습니다. 제49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후보로 정상동, 진아김 이사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숨진 채 발견된 13살 소년의 전 축구 코치가 살해 용의자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28분간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양국 정상의 첫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종료 30여 분 만에 자신의 SNS에 거대하고 지속 불가한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세를 얘기했다고 먼저 발표했습니다. 조선 분야와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간 한국이 언급을 피했던 방위비 분담금도 거론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첫 임기에 수조 원을 내기 시작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거래를 종료했다. 하지만 훌륭한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방위비 재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2019년 이후 1조 원대로 몇 배를 더 내라는 트럼프 측 주장이 관철된 적은 없습니다. 원스톱 쇼핑이 효율적이다. 즉 무역과 산업, 안보 문제를 함께 묶어 협상하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조선과 LNG에 더해 무역 균형을 위해서라도 한 차원 높게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목표인 미국 무역 적자 줄이기를 위해 대안을 내겠다는 뜻 분명히 한 겁니다.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한 대행은 미국과 맞서지 않고 협상하겠다며 중국, 일본 등과의 공동 대응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 CNN에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미국이 50%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로 20% 관세를 중국에 부과했고요. 또 상호 관세로 34%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관세 50%까지 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국 관세는 104%에 이릅니다. 상호 관세는 이곳 미국 동부 시간 9일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대중 추가 관세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각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을 향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중국의 실수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 a mistake for China to retaliate. The president, when America is punched, he punches back harder. That's why there will be 104% tariffs going into effect on China tonight at midnight. 앞서 미국의 추가 관세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세에 보복 관세, 다시 더 강한 관세가 나오는 등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국가별 맞춤 협상을 지시하면서 최고의 제안을 갖고 오면 들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그리어 대표는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다른 방법을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e've told them is if you have a better idea to achieve reciprocity and to get our trade deficit down, we want to talk to you. We want to negotiate with you. 그리어 대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나 면제는 두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단기적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주미 대사 간담회에서 조현동 대사가 한 말이 현재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인데요. 조 대사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 관세의 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도착한 직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특히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조선 협력을 상호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두 가지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목표는 상호 관세를 아예 없애는 거고, 그게 좀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건데, 이 협상이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미처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관세가 그대로 다 적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 큰 애로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관세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여파로 외국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컨테이너 선박에 싣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외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많은 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가 적용됐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최악의 위반국들에게는 내일부터 훨씬 높은 비율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게임기 등 장난감에서부터 고가의 손목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현재 관세 폭탄 우려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품을 선적에 싣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풍요의 땅에서 접근이 불가한 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공급망에서 사라진 제품은 영국에서 제조되는 고급 차량인 제규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입니다. 중국에서 장난감을 제조하는 베이직펀의 최고 경영자 제이 포엄에는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위협한 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 제품을 배에 실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수일에 걸쳐 관세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수요가 많은 다양한 제품의 공급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급 시계도 공급망이 막히고 있습니다. 롤렉스, 브라이틀링, 오데가 피게 등 스위스산 고급 시계들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협상이 끝날 때까지 상품 출하를 보류했습니다. 럭셔리 시계 유통업체 보네타 대표 에릭 보네타는 실제로 모든 주요 브랜드들이 선적을 멈춘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31%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수입하는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의 최신 콘솔을 기다리는 게이머들도 당분간 기존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제조된 닌텐도 스위치 2는 24% 관세가 적용되면서 현재 예약 주문 배송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제49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후보로 정상봉, 진아김 이사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LA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정상봉 이사, 진아김 이사가 입후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춘식 선거관리위원장은 서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정상봉, 진아김 이사가
49대 LA 한인 상위회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으로 두 후보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6일 낮 12시 49대 LA 한인 상위회장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선관위는 기호번호 추첨을 하게 됩니다. 저희 경선이 12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사님들이 상당히 후보님들의 공약이나 새로운 상무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설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서는 공정한 선거 또 한마당 자치처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봉 후보는 부회장단과 함께 이민사회 속 한인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민 온 지 40년, 50년 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초반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성공의 프라이드가 뭔지 그런 프라이드를 세워주고 또 만들어주는 그런 상공회의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뜻이고. 진하 김 후보는 한 사람의 상공인이 아닌 모두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라나 전 LA 한인 상회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회장이 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룬 전통을 존중하며 저는 그 위에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더하겠습니다. 정동환 현 LA 한인 상위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2년 만에 경선으로 선출되는 49대 LA 한인 상위회장 선거는 5월 20일입니다. 지난주 벤츄라 카운티에서 숨진 채 발견된 13살 소년의 전 축구 코치가 살해 용의자로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어제 44살 마리오 에드라르도 가르시아 아키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키노는 지난달 28일 올해 13살 에르난데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키노가 에르난데스를 강간했거나 강간하려다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은 축구 코치인 아키노가 지난해 발생한 별도의 사건인 16살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가르시아 아키노에 대한 사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타임스는 여러 법 집행기관의 소식통을 인용해 가르시아 아키노가 엘살바도르 출신의 불법 이민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캘리포니아주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테이크아웃 용기와 컵 등에 대한 플라스틱 판매, 유통, 수입 등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플라스틱 산업이 지난해 말까지 25%의 재활용률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스티로폼 식기,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에 대한 제한이 포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에 지진 활동이 수십 년 만에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남가주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지진 활동이 15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는 65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기록으로 1988년에 기록된 13차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말리부에서는 4.0 이상의 강진이 3차례 발생했고 온타리오, 엘세레노 등 LA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지진 활동 증가로 대규모 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진센터는 아직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변동에 그칠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패창가 리조트 골프 코스에서 프로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한인 선수들도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패창가 리조트에 자리한 전이엣 패창가 골프 코스에는 특별한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프로와 일반 선수들이 함께 골프를 즐기는 프로암 대회가 열린 것인데 이 대회는 올해로 18번째를 맞았습니다. 커뮤니티 행사로 볼 수 있어요. LPGA 선수하고 또 여기 아마추어 손님들이 같이 모여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서로 컨버세이션을 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어요. 프로암 대회가 열린 전이엣 패창가 골프 코스는 LPGA 선수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다양한 난이도를 지닌 코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LPGA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선수들도 참가해 한인 골퍼들과 호흡을 나눴습니다. 최대한 즐겁고 하지만 또 골프에는 집중할 수 있는 즐거운 경기를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To be able to have fun with my pro-am players, just to enjoy the moment and just I guess enjoy the views out here too.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과 이제 같이 처음으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행사를 주관한 패창가 리조트는 골프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암 대회에 참여한 골프 팬들은 오늘 하루 LPGA 선수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기면서 테메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끽했습니다. 패창가 리조트는 앞으로도 프로암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한인 골프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패창가 리조트가 주관한 제18회 프로암 골프 대회에는 35명의 LPGA 선수를 포함 모두 150여 명의 일반인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테메큘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이트클럽 지붕이 무너져 최소 44명이 숨졌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 하지만 곧 천장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밖으로 급히 나가려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조명이 모두 꺼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연이 열리던 무대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각 8일 새벽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 인명 피해 파악도 쉽지 않았습니다. Todavía no tenemos un balance. ¿Cuáles son los pasos a seguir? Estamos concentrados simplemente en sacar a las personas, poderlos rescatar, personas que están con vida, para llevarlo a los distintos hospitales. 날이 밝은 이후에도 구조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44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몬테크리스티주 주지사인 넬시 크루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는 100여 명인데 출혈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l Ministerio de Defensa ha habilitado el banco de sangre también para aquellas personas que necesiten, al igual que el hemocentro del Ministerio de Salud. CNN은 구조된 사람이 140여 명이지만 아직도 건물 잔해 아래 100여 명이 갇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접수된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 도미니카 공화국 한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애도 성명을 내고 구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매장을 유흥구역으로 지정해 주류 판매를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법안 AB 342는 유흥구역을 지정해 새벽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 따르면 지정된 유흥구역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의 주류 판매 시간을 늘려 침체된 도시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실시되면 도심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3일 주 하원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메디컬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컬 프로그램이 4월부터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한인 커뮤니티 수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돕기 위해 200명까지 무료 신청 대행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션시티 측은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확대되면서 무료 메디컬 신청 대행 서비스를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서비스 제공 기한은 12월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리 MCCN 홍보국장은 타인종들은 규제 완화 사실을 알고 무료 신청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완화된 메디컬 가입 규정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신청 방법 문의는 MCCN으로 하면 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